이게 내란 특검의 성패는 검찰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네. 내란 특검 존경한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이 드디어 박성재, 심우정에 대한 강제 수사 돌입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 오전에 언론 브리핑 통해서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 포함해서 두 곳, 그러니까 법무부 대검 외에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브리핑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구치소, 박성재 집, 그리고 심우정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심우정 휴대전화 압수수색했고요. 그렇죠. 그냥 막 강제수사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그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습니다만 심각한 혐의가 많거든요. 일단 윤석열이 그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환고하지 않은 거, 요거를 이제 올렸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하고 연락한 다음에 선관위에 파견 나간 것 아니냐, 투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인가? 1처장? 그 사람이 진술했잖아요. 진술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대검에서 포렌식 전문가도 올 거야. 뭐 이런 거. 국정원이랑 대검이랑 국정원 올 거다. 포렌식 전문가 올 그 거다. 진술을 했거든요. 심우정이 아주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리고 법무부의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 뭐 다시 소환되지만 그때 유역감찰관이 난 못해 하고서 사표 던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반헌법적 행위 나는 함께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 금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출근시켰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출근했습니다. 요거는 실행이 된 겁니다. 이 그 보통 이 혐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빼로 만드는 게 안가회동 4인방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가 좌절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내란 공범이라고 제가 샤우팅 박성재 장관 했을 때 제 앞에 와서 아래 위로 쫙 훑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당신 뭐냐? 내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내란 끝나고 나서 3, 4일 지난 뒤에요. 근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내란 공범하고 다시 샤우팅을 했더니 그때는 허리를 90도로 숙여갖고 와갖고 의원님 왜 이러세요? 일주일 새에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2차 내란 포기했구나 그때는. 그러니까 2차 내란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니들이 지금 국회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만 기다려 이 새끼들 하면서 아래 위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한창민 의원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딱 일주일 지나니까 의원님 왜 이러세요? 그럼 좌절됐다는 거죠. 좌절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눈앞에서 박성재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2차 내란 계획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좌절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태도의 변화. 그 안가회의가 내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2차 내란까지 기획하는 그런 회의였을 수도 있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했는데 자기 직할 부대를 동원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검찰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게 선관위에 검찰이 출동했느냐 문제.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가회의에 12월 4일 그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법 앞에서 모든 이 수사라는 것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수사를 하고 징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검찰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도 정당입니까? 아니 또 어차피 검찰 못지 않잖아요. 네, 정당과 다름없어요. 정당과 다름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법무부 간부회의 그 계엄 이후에 선포 이후에 유역감찰관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제가 유역감찰관이 그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날 회의에서 다시 자기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항의를 했을 때
박성재 장관이 좀 우물쭈물하거나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 정도의 태도만 보였어도 자기도 쉽게 사표 못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경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도 있죠. 거기서 그 과장 하나가 이거 계엄 선포문 이거 위헌 아니냐 이거 계엄이면 내라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화를 냈다. X자 쳤어. 화를 내면서 야! 예 그거를 야, 내가 맨날 하는 거 있거든. 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걸 했다는 건 그 당연히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인물인 그럼. 거고 애초에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오고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 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왔을 때 없었던 민정수석 다시 꽂았던 게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이 크게 제기가 되면서 김주현, 박성재, 심우정으로 한 라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까 박지영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잘 만들어놓은 한 라인을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거기를 내가 무시한다? 말이 됩니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박성재, 심우정은 그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됐고 그 다음은 김주현. 김주현. 딱 기다려. 기다려라. 김주현. 딱 기다려. 김주현은 진짜 관여된 게 많을 겁니다. 김주현이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꼭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페이퍼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 페이퍼. 이거 군인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헤드가 그런 거를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역할을 나누고 하는 걸 잘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 기획통 특수수사했던 사람들. 일단 그림부터 그리거든 원래 수사를 할 때 역할 분담하고. 알겠습니다. 당시 건진법사하고 이 검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아주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알렸거든요. 그 측근의 전원 한번 좀 살펴볼까요? 건진 법사가 B 검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 무슨 사건 맡고 있냐? 그러니까 검사가 요즘에 뭐 연예인 성추행 혐의 사건 맡고 있는데 이 연예인은 좀 구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건진이 야 인마 너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어우 고모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를 이제 전원으로 A 씨가 너무 자세한데? 그러니까 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이 검찰이 건진법사에서 나온 관봉의 띠지를 떼주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왜 건진법사를 저렇게 옹호해 줄까? 저런 관계 속에서 그 누군가가 건진서사의 인사에 도움으로써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 드는 거예요. 아니 건진이 본인의 신통력으로 저 사람이 인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실제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건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 양반들도 굉장히 치사스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건진 뒤에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검찰 내에서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가 무속인들과 손을 잡고 인사에 개입한다 이런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알고 참여한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 박은정 의원이 검사 시절에 이 얘기를 들었대. 네네. 근데 그때는 너무 뭐 말도 말이 안 안 돼요. 되잖아. 그래서 어디다 옮기지도 않았다는데 나오잖아. 그러니까 검사들도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거고 네. 국민의힘도 김건희한테 총선 앞두고 당직자들 직급별로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윤석열 그 김건희 관련 3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 저는 검찰 과거 사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검찰 내부에 있었던 이 부정한 인사. 일들 다 찾아내 가지고 그렇지. 결국은 사람을 징벌해서 속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때 김학의 사건을 추적하다가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사람이 이규원 이 양반이 역으로 손해봤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었던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검찰 독재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특별법을 냈어요. 그냥 법무부 훈령으로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 네. 라는 것 때문에 낸 거고요. 그다음에 자 검찰 인사를 건진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공천은 김건희 통해서 반반 네. 대통령이랑 했다 치고 네. 군인사는
노상원이 했잖아. 군 인사 기밀 자료 방첩사에도 없는 자료가 노상원 금고에서 다 나왔어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노상원을 통해서는 군 인사, 검찰은 건진을 통해서, 정당은 김건희가 직접. 망했어 대한민국. 아니 뭡니까 이게? 제가 이미 그 전에 인사 관련돼서는 아유. 경찰 간부도 건진을 통해서 인사하려고 했다는 얘기였고 네. 사실 윤석열 김건희와 손을 잡기 전에도 그 건진이 스스로 물론 불려서 얘기한 걸 수 있지만 그 얘기 처음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초선 의원들은 법당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에 자기들의 발판이 없잖아요. 근데 건진은 영향력이 있는 브로커급이고 브로커를 넘어서는 존재인 거고 이미 그런 틀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또 무속이야. 연결돼 있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힘을 당신한테 더 실어줄 거고 이 사람은 정치권과도 연결시켜 줄 거고 그러니까 윤핵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도록 윤핵관 쟤들이 내가 추천한 사람 안 받는다는 데라고 김건희한테 바로 찌를 만큼의 영향력을 맞습니다. 그때는 누렸던 거죠. 네. 제가 조금 에이. 이게 SBS 단독 보도잖아요.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중요하고 큰 뉴스를 왜 이제서야 우리가 알았을까 하고 봤더니 지난 6월에 이 측근 A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게 남부지검이다. 에이, 아이고, 신흥석이 나와. 신흥석이. 신흥석이 너 야, 진짜. 신흥석이 나와. 저도 이제 같이 남부지검 신흥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죠. 기사 보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이미 6월에 이거를 진술을 받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된다. 알게 된 것도 특검에서 이 A 씨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용 확인해가지고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면 결국 띠지 건도 건진 신흥석이. 관봉이고 예, 그다음에 신흥석이. 이 건도 건진으로 이어지는 거면 예, 신흥석. 신흥석이 예, 신흥석이. 심각하다. 신흥석이. 심각해. 신한저축은행 대표 동서지간. 그렇죠. 예, 신응석이 얼굴만 곱상한 신응석이